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싶은데 선정 기준을 초과하셨나요? 다른 급여에는 해당되는데 정작 필요한 급여는 못 받고 계신가요? 자활에 참여하면 다른 혜택은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개인 단위로는 각 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이 특례로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특례 제도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례는 의료급여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지속적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단위 급여 특례입니다.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구 전체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해주며 의료급여가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게만 별도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인 단위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출 평균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금액으로 산출하며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특례 적용 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 단위로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원 전체가 아닌 지속적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개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희귀 중증난 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2종은 1종 외의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한번 선정되면 계속 똑같이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일 회 이상 가구 전체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활급여 특례입니다. 자활은 본인의 희망 혹은 근로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이 나오는 경우 조건 부수급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을 하게 되면 월급여 개념으로 자활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활급여로 인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로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자활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지급을 중지합니다. 하지만 꼭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2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기초수급급여 변경 결정을 하고 해당 월에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장가구가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는 초과이나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는 그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보장기관의 귀책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일시적으로 가구의 전월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권을 줍니다. 그럼 자활급여도 매년 확인조사 등을 하는 걸까요?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에는 5년간 보장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다거나 본인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활 대상자가 되신 분이 아닌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조건 부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자활에 적극 참여하시어야 이러한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례사항은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이 수당 수급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어 선정기준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달 1일 즉 4월에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했다면 5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특례수급가구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직촉진수당은 계속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 마지막 지급일의 다음 달까지만 보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특례 내용이 궁금하시죠? 구직촉진수당 특례 대상의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특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본인 혹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들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활 대상자가 되었다고 자활을 거부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 문제가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으므로 자활 대상자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출하지 않은 질환이나 제출한 질환에 대한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시어 의학적 평가 및 활동 능력 평가를 다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각종 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 특례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특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등 타 법률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례, 영주기국사 할인 아닌 수급자 특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 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 농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정부 해외 인턴 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 전역 수급권자 보장 특례, 가구원 출생 시 조사 특례,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조사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등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급권자 재산범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등도 있으니 혹시 이 내용들 중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들을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